지중해는요, 판게아 일대 테티스라는 바다였습니다. 판게아는 3억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초대륙인데요. 영상에 보이는 이 대륙이 판게아입니다. 오른쪽이 테티스라는 바다이고요. 테티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물의 신 정도라고 할까요? 이랬던 판게이아가 오른쪽 아래에 인디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죠. 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판게아는 쪼개지고 테티스라는 바다도 갈라져서 지도에 보이는 요만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는 먼 옛날 테티스라는 바다의 한 조각인 겁니다. 참고로 지중해는 라틴어여 미터란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고요. 뜻은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처럼 고대에도 현대에도 이곳은 유럽과 아랍, 중동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크게 보면 4개의 반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4개의 반도가 이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베리아 반도가 보이시죠?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지중해 중앙 쪽으로 오시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옆으로 조금 이동하면 발칸 반도가 있고요. 발칸 반도를 넘어가면 발칸 반도와 터키, 지금의 터키요. 이것은 이제 소아시아 반도라고 하죠. 또 지중해라고 불려지지만요, 이 안에는 아드리아해는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 사이에 있는 저 바다 보이시죠? 거기를 아드리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오니아해는 역시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 있죠? 요 사이를 이오니아해라고 합니다. 또 발칸 반도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아시아 반도 있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섬이 많아서 우리나라 남해안처럼요, 다도해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5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요, 동지중해요. 참고로 서지중해, 동지중해라고 이제 불러지는데 이 기준은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반도 보이시죠? 지도상에. 그리고 발칸 반도 사이에 아드리아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드리아해를 쭉 타고 내려와서 기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드리아해 밑으로 내려와서 이오니아해 계속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어져서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은 서지중해, 오른쪽은 동지중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동지중해 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키프로스가 있고, 참고로 키프로스는 하나의 섬이지만 북쪽과 남쪽이 각각 터키와 그리스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치적 긴장감이 팽배하게 되어 있는 곳이죠. 팽배한 곳이죠. 키프로스에서. 다시 이제 키프로스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그리스 최초의 문명이자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스 문명이 탄생한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우스가 납치한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와 사랑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미노스인데요. 그 이름을 땄습니다.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3650년부터 1170년경 사이에 크레타 섬에서 꽃피운 문명입니다. 미노타우루스라는 신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중앙에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반도 밑에 제일 끝자락에 붙어 있죠, 그죠? 시칠리아 섬 밑에는 몰타라는 섬이 있고요. 다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사이에 티레이나, 그죠? 해라는 바다가 있고, 여기에 사르데나 섬이요. 그리고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는요,
많은 나라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북아프리카를 보면 제일 왼쪽에 지브롤터 해협을 끼고 있는 모로코입니다. 참고로 지브롤터라는 이름은요, 이슬람의 한 장군의 이름인 타리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기 711년 다수의 병력을 이끌고 저 해협을 건넜는데, 그때 이베리아 반도 쪽의 한 언덕을 올랐는데, 타리크의 언덕이라는 뜻의 자발 타리크라고 불렀죠. 이 자발 타리크가 오늘의 지브롤터가 되었던 겁니다. 지브롤터. 그리고 바로 옆에 알제리가 있고요. 알제리 옆에는 지중해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상업국가요, 카르타고가 있었던 티니지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당시 카르타고는 해상 무역국가 페니키아가 세웠던 상업도시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패자였는데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더 넓은 땅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지중해 바다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충돌했던 게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지중해 바다를 독점하기 위해서 로마와 카르타고는 충돌했던 거죠. 티니지 옆에는 리비아가 있고요. 리비아 옆에는 북아프리카의 역사의 주인공 피라밋과 파라오의 나라 이집트가 있습니다. 동지중해는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탄생지인 이스라엘이 있고, 바로 위에는 고대 세계의 지중해의 패자 중 하나였고 유럽 세계의 알파벳을 수출한 나라 페니키아의 레바논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이 지역은 가나안이라고 불렀던 지역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히타이트와 트로이로 익숙한 아나톨리아 반도 또는 소아시아 반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라는 나라가 이 황금의 땅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다시 에게해를 건너면 신화의 나라, 민주주의의 발산지 그리스가 나옵니다. 에게해 문명의 두 지역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스에서 이오니아해를 건너면 유럽인의 자존심, 명예, 모든 단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함께 살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로마 제국의 나라 이탈리아가 있네요. 다시 헤레니아 해를 건너면 유럽과 유럽인에게 엄청난 행운, 기회를, 대항해, 콜럼버스, 황금, 행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모든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습니다. 지중해는 이 모든 히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지중해 개간이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한나라씩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전문 여행 TV의 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